윤석열이 그런 줄 몰랐다는 것은 자기 책임이지. 누가 다른 사람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자기가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테러를 당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서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잘못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무덤 안으로 들어간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직은 무서운 거예요. 공직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민을 대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국민을 속인 거 아니에요. 자기 직무를 등한히 했다는 것은. 그 문재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재인을 비판하는 거예요. 문재인은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질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칼 야스퍼스가 얘기한 대로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시민들이 물어야 되는 겁니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재명의 기는 중학교 졸업서부터 열린우리당 경기도 성남시 제5회 지방선거 후보로 낙선한 이것까지 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뭘 들어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법과를 졸업하면서 졸업하는 해 사법고시에 합격합니다. 대단히 총명한 거죠. 몇 살이에요? 83개 23살에 23살, 22살인가? 23살, 22살인가 23살에 합격하죠. 대단히 총명하죠. 그 총명성은 선거 유세, 지원 유세 가서 하는 거 보면 알아요. 거침이 없잖아요. 거침이 없어요. 자기가 성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습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요. 국가청렴위원회 성남부정부패신고센터 소장도 맡습니다. 이때 부정부패에 대한 저항과 투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전과가 생기죠. 부정부패 저항 투쟁의 기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전과 사범이라는 건 바로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180강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사칭, 도로교통법과 선거교통법, 특수공무 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건 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승으로 갑니다. 경기도 성남시장으로 당선됩니다. 민선 5기 초선으로 당선되고 그 다음에 성남시장을 재선하고 경기도지사 초선하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경선 후보로 1위로 나갑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죠. 그리고 패배합니다. 이낙연이 절대 도와주지 않았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고군분투했지만 결국은 안 되고 그때 송영길이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내놓은 이 국회의원 자리를 인천 계양구 을에서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0.5선이죠. 초선도 아니고 보궐선거에 당선되어서 보궐선거에 당선되자 곧 민주당 대표로 나섭니다. 여기까지가 승이라고 말씀하죠. 이때 성남시장에서는 복지 3종 세트를 마련합니다. 형수 욕설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대선을 패배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수 욕설의 의미는 이미 법원의 판결로 끝났어요. 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기서 캡처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놓은 거예요. 이것도 180강에 다 설명해 놓았습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형수와 욕설을 주고받았는지는 자기가 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형수와 형이 했던 말을 되돌려주면서 이러면 되느냐 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녹음해서 편집해가지고 뿌린 거죠. 성남일보에다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공개하는 순간 벌금을 때리는 걸로 해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게 이미 유통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돼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됐고 나도 그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들었죠. 그래서 찾게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래 이재선 씨가 바로 그 셋째 형이죠. 그 형이 그 성남시의 이권에 개입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차단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성남시는 어떤 곳이냐? 이런 곳입니다. 오성수 시장이 뇌물수수로 감옥 갑니다. 김병량 시장이 뇌물수수로 감옥 갑니다. 이대엽 시장이 뇌물수수로 감옥 갑니다. 이재명 시장 때 2대에 걸쳐 아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번에 은수미는 다양한 불법을 통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지금 2년 됐나 모르겠네요. 뭐 2년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수미는 산호맹에서 활동했던 전설적인 민주화 운동가이죠. 민주화 운동 했다는 것이 부끄럽죠. 성남시는 어떤 곳이냐? 2년 징역에서. 성남시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5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성남 시민에게 돌려줬죠. 단군 일의 최대의 실적을 올려준 기초단체장이 됐어요. 이 과정에서 그 어떤 비리와 불법에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별의 순간은 단식 투쟁하고 이는 27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저 썩어 만들어진 한국 정치에서 희망을 본다고 내가 써서 페이스북에다 올려드렸습니다. 727일이라는 숫자는 2년에 3일이 빠진 거예요. 2년 내내 수사를 했습니다. 376번의 압수수색을 거쳤어요. 70명의 검사가 동원됐습니다. 6번의 소환조사가 있었죠. 2번의 압수수색이 아니라 2번의 영장 청구가 있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 수사에도 단돈 10원 한 장, 1원 한 장 나온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죠.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도 영장을 기각했어요. 말이 안 되니까. 지금도 재판 중에 있는데 재판에 들어간 변호사의 얘기에 의하면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재판을 한다. 왜냐하면 이재명을 시간을 뺏으려고. 그래서 잘게 쪼개가지고 계속 재판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잡아놓는데 잡아놓을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별의 순간 새벽에 민중의 소리에서 찍은 그걸 보면서 나는 눈물이 났어요. 진짜. 그래서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안 봐도 돼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을 별의 순간이라고 말하죠. 별의 순간. 슈테판 츠바이크가 말한 별의 순간. 그 츠바이크는 뭐라고 말했냐? Stern Stunde der Menschheit.